This station is absolutely beautiful. Feels like I've arrived at a lobby of a very, very expensive hotel. 중국은 인플루언서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드론 영상과 뷰티 필터로 점점 커지는 난처한 현실을 가리려 합니다. 바로 무너져가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카메라에 잡힌 대리석 바닥이 아무리 반짝이고 건축물이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결국 두부 찌꺼기처럼 허술한 품질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검은 물이 천장을 뚫고 쏟아져 내리기도 하죠. 중국의 공공 인프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들이 단지 우연한 사고들일 뿐일까요? 아니면 벽과 천장 속, 더 나아가 시스템 자체에 뭔가 썩어 들어간 징후, 초기 경고 신호인 걸까요? 2025년 6월 26일, 한때 중국의 고속철 야망을 빛나게 보여주던 구저우역이 충격적인 붕괴 사고를 겪었다. 한낮 맑은 하늘 아래 예고도 없이 역사의 일부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틈새로 물이 쏟아져 내리며 플랫폼을 물바다로 만들었고 승객들은 그 자리에서 아연실색했다. 비도 폭풍도 없었고 자연적 이유로 설명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사고 현장은 통제되어 조용히 정리되었다. 온라인에서 구저우 붕괴를 검색하려 하자 곧바로 검열이 이루어졌고 관영 매체들은 정상 운행 소식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고 어딘가 익숙했다. 검열은 빠르게 움직였고 많은 이들이 의심했던 바 또 하나의 두부 찌꺼기 공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을 드러냈다는 신호를 은폐하려는 오래된 수법을 쫓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인 7월 8일, 이번에는 충칭에서 다시 비극이 일어났다. 오후 4시 30분, 기상당국은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2시간 뒤, 구룡포구에 있는 서성 파라다이스몰, 충칭시청구의 천장이 무너졌다. 잔해나 오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검은 물줄기가 천장을 뚫고 쏟아져 나왔다. 쇼핑객들은 상점과 복도를 휩쓰는 물결을 피해 달아났고 건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두 도시, 다른 촉발 요인, 그런데 하나의 불길한 패턴. 한 곳은 맑은 날, 다른 곳은 폭우 속에서 무너졌지만 두 사건 모두 중국의 도시계획과 재난 대비 시스템에 뿌리 깊은 결함을 드러냈다. 2015년에 시작된 스펀지 시티 사업, 첨단 배수 시스템, 투수성 포장, 똑똑한 도시 설계로 홍수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한 의문도 새삼 커졌다. 비판론자들은 말한다. 많은 사업이 겉모습만 갖춘 속빈 강정이라고. 서두르다 예산이 부족해지고 결국 악명 높은 두부 찌꺼기 공사에서 보였던 뻔한 절차 생략과 부실 시공으로 얼룩졌다고. 그렇다면 기후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스펀지 도시라면 왜 아직도 천장이 무너지는 걸까? 그리고 구저우역의 붕괴가 전혀 기상 이슈와 무관했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자랑하던 인프라의 자재와 감독은 과연 믿을 만한 걸까? 두부 찌꺼기, 말 그대로 두부 찌꺼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은 중국 현대건설 어휘에 깊이 박혀있는 용어로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압력을 받으면 금세 부서지는 건축물과 인프라를 가리킨다. 말 그대로 두부처럼 부서지는 것이다. 2008년 스촨 대지진 같은 대형 재난의 여파 속에서 태어난 이 표현은 품질 위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약한 철근, 물을 타서 묽어진 콘크리트, 비용을 줄이려는 인력 운영 같은 요소들이 조용히 공공의 신뢰를 갉아먹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준다. 오늘날 두부 찌꺼기는 단지 잘못 지어진 벽이나 바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하나의 반복된 패턴이다. 시스템이다. 국가적 문제다.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핵심 인프라의 반복적 실패다. 심지어 중국이 모범도시라 자처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2025년 7월 3일 성도 청두 동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촨의 서부 교통 거점 중 하나였던 이 역은 여름 폭우 이후 기능이 마비되었다. 역사의 천장은 물을 막지 못했고 그 물이 쏟아져 플랫폼을 침수시켰다. 기술자들은 배수 능력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스펀지 도시라면 물을 흡수해야지 왜 지붕을 통해 물을 흘려보내는가? 구저우역 붕괴와 같은 날 광시 장족자치구 베이하이에서 또 다른 충격적 사례가 터졌다. 구현시 2단계라 불리던 대형 주거단지 약 28만 제곱미터 규모에서였다. 제보자 김건우 씨는 한 작업자가 손으로 직경 16mm로 철근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김건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직경 16mm짜리 나사형 강봉, 규격에 맞는 고급 철근이라면 압력을 받으면 약간 휘었다가 원래 형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통은 부러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검사한 4개 중 2개가 부러졌습니다. 어떤 건 휘어졌고 어떤 건 전혀 휘지 않았어요. 이건 내부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공식 인증을 받았음에도 그 강철은 플라스틱처럼 휘고 부러졌습니다. 김건우 씨는 사실을 공개한 뒤 보복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칭다오, 탕다오만 주거단지에서 한 주민이 끔찍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한밤중 그들의 거실 천장이 예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철근이어야 하는 건데 이 철근 좀 봐. 완전 두부 찌꺼기 같아. 젠장 속에 있는 철근이 그렇게 심하게 녹슬어서 콘크리트가 밀려 올라오고 있어. 석고 조각과 드러난 철근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철근이 너무 허약했다. 그가 전했다. 살짝만 건드려도 부스러졌어요. 우리가 침실에서 자고 있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건들은 단지 개별 사고가 아니다. 근본 원인은 같다. 안전과 내구성보다 속도와 거치장을 우선하는 건설 문화가 문제다. 중앙당국이 개혁을 약속해도 새로운 붕괴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부 찌꺼기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성화되어 퍼져가고 있음을 다시 목격하게 된다. 두부 찌꺼기 공사는 단순한 솜씨 문제가 아니다. 시골 공사장부터 최고 위층까지 뻗어 있는 뿌리 깊은 체계적 문제의 산물이다. 무너지는 학교, 새는 역, 물에 잠기는 쇼핑몰 뒤에는 부패와 속전속결, 침묵과 두려움의 그물망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5년 차니 리서치 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35%가 관료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개 건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부패는 중국에서 특별한 양상을 띈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를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며 따라서 매우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으로 많은 관리들이 낙마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부패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보다는 권력 집중을 강화하는 수단에 더 가깝다고 지적한다. 현장 사례들도 그런 의문을 뒷받침한다. 삼촌이 건설사를 운영한다고 밝힌 중국 대학생 유지아 가명는 NPR에 값싼 자재를 쓰고 정작 소비자에게는 고급 자재값을 받는 행태가 매우 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부패요.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흔하니까요. 게다가 중국의 인프라 기적은 속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42,000km가 넘는 고속철, 몇 달 만에 세워진 도시들, 기록적인 건설 기간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빨리 짓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런 속도는 대가를 낳는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 일한 건축가 원수와는 중국의 저품질 속도 위주 공사 관행, 이 구조적 결함, 수명 단축, 혹은 만성적인 누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현대적으로 보이던 건물들이 몇 년 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가, 시공사, 검사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역할들이 겹치거나 때로는 무력화되어 버린다. 스마트 시티즈 다이브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견제 균형 시스템이 부족하다. 엔지니어들은 주로 구조 계산에만 집중한다. 건물이 즉시 붕괴되지 않으면 합격 처리된다. 균열, 약한 자재, 마감 문제 등은 종종 간과된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25년 7월 8일 치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허난성에서 불법 오수 배출을 폭로했다. 며칠 뒤 그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대가로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 개인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녹음 일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뭐라는 거야? B. 그냥 얘기해보려던 거예요. 혹시 요청이나 요구하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A. 내가 무슨 요구를 하겠어. 우리 그냥 그 오염 문제 처리하는 거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고 민원도 많아. 강만 좀 깨끗이 해주면 그걸로 끝이야. 별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B. 여보세요? 말했잖아. 우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강만 정화해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봐왔는데 달리 바랄 게 없다고. 다른 건 없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상황이 그런 거군요. 제 말은 저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윗선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후베이 출신인데 후베이 쪽
우한과 후베이 북부 지도부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미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고 처리할 때 보고 경로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안의 사건으로 등록되어 조사 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했다는 거야? 난 오늘 오후 직접 가서 봤어. 드론 영상으로도 강 전체가 아직도 검게 나와. 그 구간 전체가 그래.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미지라는 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내 상황을 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고 한동안 전국 실시간 검색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영상 확인하겠다며 저한테 누가 와서 얘기한 적 있어? 아니지. 결국 아무 해결도 안 됐어. 네가 말하길 내가 소통을 거부했다, 회피했다더라. 내가 언제 너네한테 말 거부한 적 있어? 네가 얘기하자고 하면 난 언제든 있었어.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네가 내가 답하지 않았다고 했지. 지금 여기 있는데. 안 그래? 들어 형. 심지어 살인자도 한 번 더 기회를 받는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아둬. 알겠나? 때로는 암시적인 위협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체포, 진짜 기소, 진짜 실형으로 이어진다. 애도나 분노를 표하는 목소리조차 누군가의 자유를 앗아갈 수 있다. 류석윤은 가명으로 표기될 수 있음. 은 스촨의 한 교사로 지진 피해 지역에서 무너진 학교들의 사진을 찍어 게시한 뒤 구금되었다. 당국은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를 규명하기보다는 그를 재교육을 통한 재교육 노동수용소 1년 처분으로 다스렸다. 재판 없이도 구금이 가능한 제도다. 그의 가족은 6월 25일 체포된 이후로 반복해서 면회를 거부당했고 관료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7월 29일에도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책임을 묻는 대신 Human Rights in China 사무국장 샤론 홈은 지적했다. 당국은 류석윤 같은 문제 제기 시민들을 침묵시키고 있다. 이는 인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진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깊은 무시에 다름없다. 류의 사건은 결함을 폭로한 이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결함들이 훨씬 더 깊은 문제를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민주수호재단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조시 비렌바움은 두부 찌꺼기식 건설을 더 깊고 체계적인 부패의 징후로 본다. 2024년 그는 중국의 건설 부문이 부패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BN과의 인터뷰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 깨지기 쉬운 프로젝트들은 중국 자체를 반영한다. 겉으로는 인상적이지만 그 아래는 부서지고 있다. 한때 중국의 세기라 불리던 시대는 이제 불확실해 보인다. 시진핑의 중국몽 China Dream은 내부적 실패와 깨어진 약속들이 뒤섞이며 빛을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들었던 천장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패는 바로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천장은 시작에 불과하다. 두부찌꺼기 공사는 이제 고속도로, 댐, 심지어 중국이 자랑하는 전기차 EV까지 퍼져 있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다면 중국의 무너져가는 외관을 폭로하는 우리의 다른 영상을 확인해보라.